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작업을 안 하고 제가 요거를 한쪽에서 커브를 추출해서 옵셋하는 방법을 좀 본다고 했는데요. 자, 요거 두 개. 그러면 자, 패턴에서 요걸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패턴에 편집의 변환 이렇게 들어와도 되고요. 아니면 다이렉트로 어디 갔나? 패턴의 변환이 여기 있습니다. 아이콘. 자,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변환이에요. 그래서 변환 중에서 자, 요거는 그래서 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패턴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여기 한 번에 다 잡혀져 있어서 제가 아까 분리를 해놨는데 다시 선택을 하고 다시 변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풀리네. 편집에 선택된 것 분리. 다시 해볼게요. 따라하나요? 예? 예. 제가 아까 분리를 해놨는 것 같은데 아직 분리가 안 돼서. 자, 그런 다음에 변환을 눌러볼게요. 똑같구나. 잠깐만, 이게 분리 작업이 안 됐네. 기하학적 이동을 하면 전체 다 될 것 같고, 이게 안에 뭐지?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패턴에 편집의 변환. 그래 똑같이 다 풀려버리네. 분리가 왜 잘 안 먹지? 패턴 복사를 해봐도 똑같네. 잠시만요. 이게 똑같아서 공구를 잠시 정리하고 복사를 해도 잠깐만요. 여기가 잠시 방금까지 됐는데도 잠시만요. 이게 좀가 이상하네. 잠시 지금 패턴을 분리 작업이 안 돼서 제가 그냥 요거 일단은 옵셋을 해야 되니까 앞에서 작업했던 컴포짓 커버 있죠. 이걸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컴포짓 커버를 선택을 하고 자, 요거는 구간
필요한 구간만 작업하는 거니까 요거는 창닫기를 하고요. 자, 여기서 작업을 할게요. 분리 작업이 지금 진행이 따로 안 돼가지고 한 번에 다 잡혀서 여기서 진행할게요. 그래서 컴포짓 커버 안에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보면 복사하는 게 있어요. 다중변화. 여기 있는 것을 선택을 할게요. 자, 지금 잠시만요. 다중변환 하니까 취소. 하나만 선택을 할게요. 요거는 여기서는 하나 선택이 가능합니다. 요거랑 Shift 누르고 한 개씩 해야 되겠다. 자, 요거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중변환에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가로 방향은 작업을 안 할게요. 그래서 개수는 하나, 다중 세로 방향은 2개, 그 다음에 여기 사이 거리는 앞에서 여기 계산기 있죠? 요 값에 나누기 2입니다. 아까 제가 요거로 복사를 해놨고요. 0.9873 여기다가 붙여넣기. 0. 해놓은 거죠. 0.9873 요거에다가 나누기 2.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 다시 선택하고 변환문을 하겠습니다. 방법은 동일해요. 가로는 따로 안 할 겁니다. 1. 그 다음에 세로는 2개. 0.9873 나누기 2 하면 되죠. 또 하기. 참고로 이거로 분리 해놓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변환이 지금은 분리가 안 된 작업에서는 저거 컴포짓 커버를 실행한 다음에 요거 실행한 다음에 기존 창은 닫고 나서 여기서 변환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각각 하나씩 선택해서 작업이 되고 그 다음에 최종 확인할게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요거는 선택된 성분 삭제로 딜리트. 처음부터 쉽게 가운데 라인 작업해서 작업을 하도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냥 처음부터 가운데 라인 두전으로 클릭해도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좀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괜히 번거로워지긴 했었는데 딜리트 할게요. 자, 그러면 요 형상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커브가 패턴이 그려졌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쉐이딩해서 보면 높이가 어디가 높냐면 여기 중심이 높이가 높아요. 자, 그래서 제가 패턴 방향을 높은 쪽에서부터 낮은 쪽으로 풀패스 방향이 되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패턴을 이용해서 풀패스를 작업하면 그 풀패스의 절삭 방향이 패턴 방향이랑 같게 돼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두 개는 절삭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니까 패턴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요거 선택을 하고 잠시. 자, 그러면 방향 요거 바꾸겠습니다. 먼저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편집에서 방향 전환 해야 되는데 자, 선택한 항목
방향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편집에 가서 방향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요게가 중심 부분이 형상이 높고 아래쪽이 낮아지니까 요거 선택을 하고 동일하게 오른쪽 버튼 누르고 편집에 선택 항목 방향 전환을 클릭해 주세요. 요 패턴 방향으로 절삭이 이루어지게끔. 자, 그러면 이 패턴을 이용을 해서 리브 항사 가공을 할게요. 1파이 블록 고개를 가운데를 쭉 짤 겁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3번 등각으로 해놓고요. 자, 가공 방법에 툴패서 스테이지 아이콘 누르겠습니다. 자, 어디 갔나? 자, 정삭의 가운데점에 보면 패턴 가공이라고 있어요. 자, 패턴 모양대로 형상을 기존에서 툴패스를 투영을 해서 가공하는 것. 자, 패턴 가공을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 그래서 이름은 리브 항상이에요. 자, 먼저 카테고리에서 작업 좌표의 확인, 블록 확인, 그 다음에 공고는 브랜드 및 1파일, 그 다음에 제한은 그래서 리브 사용을 하도 되고요, 또는 없음으로 하도 돼요. 리브가 요게 사각 박스 기준으로 해서 바운더리가 없어도 어차피 이 패턴 가지고 요게 툴 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리브 바운더리를 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턴을 가운데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선택을 해주고요. 네, 1번 사용해주고 일단 다중가공은 이따가 할 거고요. 일단 작업을 해볼게요. 그대로 두겠습니다. 기준점 이런 거는 그대로 두고, 자, 리더링크는 자, 얘는 수직 원어로 돼야 돼요. 그래서 리더 수직 원어, 수평 원어는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드 아웃도 수직 원어의 두 번째는 없음으로 하고, 처음 스타트만 작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공간이 작아서. 그 다음에 링크는 점프가 발생이 되게끔 원어에서부터 해서 스킴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 적용, 그 다음에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피드와 속도, 회전수는 11,000rpm에 자, 1파이로 저기 가운데 아예 황삭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1파이로 항삭이어서 일단 피드백, 그 다음에 플랜지 피드는 80. 자, 그리고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를 툴패스를 자세히 볼 거예요. 그냥 작업했을 때는 공구가 부러져요.
그래서 다중 가공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 전에 풀패스 동작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패턴은 1번의 전구 모양을 클릭해서 숨겨 볼게요. 그러면 18볼이 리브 황사 속도 제일 느리게끔 한 다음에 플레이 버튼 하면 18볼이 잠시만요. 공구가 안 보이네. 보이게끔 전구 켜놓겠습니다. 속도가 너무 느려서 조금 빠르게 해서 플레이하면 그냥 수직하게 한 번에 깊이 내려가서 그 다음 옆으로 쭉 가요. 그래서 요게 깊이 한 번에 내려간 다음에 날은 요 끝에만 있어요. 1mm. 그럼 이렇게 지나가면 요게는 그냥 깊이 파고 내려간 다음에 내려가면 100% 뚝 부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옵니다. 일단은 자 줄여놓고 자 그러면 얘를 이 형상으로 깊이가 쭉 내려가야 돼요. 한 번에 내려가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해서 리사이클 버튼 눌러서 다중가공 해서 다중가공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깊이 기준으로 해서 잠시만요. 리사이클 버튼 눌러졌는데 다중가공이 안 보였는데 자 다중가공이 지금 현재 요게 영역 그 다음에 깊이별로 해놔도 지금 비활성화가 돼 있는데 앞에서 설정해서 기준이 자동으로 돼 있는데요. 드라이브 커브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드라이브 커브로 바꿔주고 여기 보면 축 방향으로 옵셋해서 일단 1mm만 줘볼게요. 그래서 1mm만 주고 자 그 다음에 다중가공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방법이 오프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그래서 옵셋 방향을 아래 방향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해서 자 그러면 상단이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냥 여기서 놔두고 최대 스텝 다운을 좀 작게 줘야 돼요. 일단은 100분의 5 이하로 줄 건데 일단은 그냥 1ms 한번 줘볼게요. 테스트 해볼 거니까. 자 그리고 계산을 눌러보면 자 툴패스를 만들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자 툴패스를 만들 수가 자 왜 없다고 나오냐면 지금은 패턴이 아래 바닥에 있어요. 상단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어서 지금 그러면 상단 한계를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단 한계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체크. 일단 상단은 저기 바닥이 여기가 0이니까 살짝 여기는 일단은 대략 20 여기 위치를 22mm로 한번 해볼게요. 상단 한계를. 자 그리고 다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상단 한계를 22mm씩 했습니다. 그럼 22는 조금 높네요.
한 20mm로 해도 되겠다. 상단 한계는. 요게 높이가 좀 달라서 20. 자, 상단 한계는 20으로 가고, 자, 그 다음에 요게 값은 100분의 5. 1파이여서 항사 작업을 한 거라서 다시 계산. 이렇게 풀패스가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 보면 상단에 여기 보면 이 홍상에서부터 여기 조금 높이 만들어져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게 앞에 초기 값에서 요거 아까 10mm 어디 갔지? 촉방형 옵셋 요걸 0으로 할게요. 잠깐 어디에서 놨더라? 리사이클 버튼에 들어가서 상단 22 축방향 옵셋을 1로 돼 있는데 (0으로) 해놓고 20mm 잠깐 왜 저렇게 높아지지? 위로 상단 한계 20mm 잠깐만요. 요거를 20이 너무 높은 건가? 20이 너무 높나 보네요. 측정기 들어가서 2점 여기서부터 대략 여기까지 아이고 20 하니까 엄청 높네요. 8.64 여기가 살짝 높은 데니까 요거 기준으로 해야 되겠어요. 10.3 10.3으로 요거 수정할게요. 20을 하니까 위에서부터 허공에서 너무 높은 데서 내려오니까 10.3으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계산. 또 전체 요거 기준으로 나오고 자, 그리고 컨트롤 3번으로 하고요. 자, 시간 관계상 뷰미를 실행한 다음에 일단은 바로 정삭부터 좀 볼게요. 풀패스 스테이지에서 앞에는 굳이 좀 건너뛰고 정삭만 모의가 공부니까 향상 기준으로 해서 제일 빠르게 한 다음에 무지개 쉐이딩 플레이. 실제 가공은 황삭에서부터 작업을 해야 되지만 그냥 황정삭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좀 무시하고 처음부터 또 황삭부터 모의 가공을 해서 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냥 이렇게 여기서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잔삭도 따로 안 볼 거예요. 정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게 리브 볼로 작업하는 것 좀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정사계 평면 구간 평핸드 밀러 작업하는 것도 플레이. 자, 그 다음에 코너 잔삭도 건너뛰고 리브 항사 제일 아래 있는 거. 그리고 속도를 조금만 줄여놓고 플레이. 그래서 100분의 5씩 해서 이렇게 해서 항사 가공하는 겁니다. 1파이 보렌데밀 가지고 여기를 가운데로 중앙을 쭉 작업해서 잽니다. 그래도 첫 벽에 또 살이 남아 있어요. 아까 바닥 쪽은 1.7 정도였으니까 1파이로 보면 0.7. 그럼 한쪽에 0.35씩 또 살이 남아 있어요. 여기 이제 속도가 좀 빨라서 천천히 하면 이렇게 내려가서 조금씩 가공하는 게 보여지긴 하는데 내려가는 데가 100분의 5씩.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빠르게 쭉 볼게요. 어쨌든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쭉 쬐습니다. 비밀 닫고요. 자, 그 다음에 척벽은 항상 주변을 돌면서 내려오면서 가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툴패스 스테이지 아이콘 눌러서 숨기고요. 쉐이딩으로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브 정사. 자, 툴패스 스테이지 아이콘 눌러서 자, 일단은 요게 첫 벽 주변만 돌면서 내려가는 걸 작업할게요. 자, 그러면 정사계 뭐가 있냐면 등고선 가공. 요거 선택하면 첫 벽만 작업을 해요. 바닥도 작업을 하겠다 하면 이게 옵티마이저 등고선 가공하면 첫 벽부터 쭉 내려오면서 바닥도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바닥은 공간이 좁아서 움직이는 공간 거리가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걸 하도 되지만 그냥 여기서 등고선 가공 첫 벽만 타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확인. 그래서 리브. 그래서 정사 피니시. 공구는 그냥 1파일 그대로 쓸게요. 또는 추가로 새로운 공구 하나 더 추가해도 되고 시간 관계상 1파일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등고선 가공에서 자, 일단은 공구 제한은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고선 가공의 정렬의 영역. 그래서 영역으로 하면 요게 다 끝내고 다음 위치로 가는 거고, 레벨로 하면 요게 깊이별로 내려가서 중간에 사이가 점프가 많아서 그냥 영역으로 할게요. 그래서 공차 1000분의 5 가공률 제로로 한 다음에 최소 스텝다운 100분의 5 또는 더 작아도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100분의 5씩 내려갈게요. 급속이성 높이 리드링크는 디폴트로 가고
자, 피드와 속도 회전수 11,000rpm에 이송은 안쪽을 외곽 돌면서 내려가서 이것도 조금 속도 줄일게 90. 그리고 계산. 잠깐만요. 이거. 플랜지 피드 80. 다음에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바운드리를 체크해 놨어야 됐는데 깜빡했다. 왜냐면 요거는 요게만 작업을 해야 돼요. 1파이로 하나, 둘, 셋, 네 군데만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제한해서 바운드리, 리브 바운드리 이거 지정해 주세요. 안쪽 사용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형상 주변으로 도는 여기만 툴패스가 만들어질 거고요. 자, 마지막 리브 정삭 속도를 조금 가운데로 줄여놓고 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형상 주변을 돌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여기는 열려져 있어요. 조금 빠른데 열려져 있습니다. 한 방향이다니까 점프가 있고요. 왕복을 하면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점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방향으로 할게요. 이렇게 돌면서 나오는 거요. 척벽면 기준으로 해서 최종 바닥까지. 그래서 반시계 방향 돕니다. 지금 속도가 좀 빠른데요. 나중에 천천히 보면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요. 더 줄여볼까요?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 사각형 척벽면에서 기준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너무 느린가? 살짝 넘깁시다. 반시계 방향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척벽을 탈면서 돌면서 아래쪽 방향으로 쭉 내려요. 이게 동구선 가공이에요. 바닥면 가공은 작업을 하도 되고 그리고 일시정지 세울게요. 리브에서 설정에 들어가서 바닥 옵션도 있긴 합니다. 아래쪽 평면 가공 체크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체크해서 작업을 해보세요. 바닥면도 옵셋돼서 툴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을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아있냐면, 자,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아직 첫날에 그거 NC 작업에서 작업 지시서 작업은 아직 못했는데요. 그거까지 해서 조금 빠르게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NC 프로그램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NC 프로그램 만들기. 먼저 이름은 오늘 날짜로 할게요. 1월 15일이네요. 알파벳 O 0115 네 자리로 해서 옵션 파일은 비밀2에 가서 C에 여기서 4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비밀2가 C에 있어요. 내 컴퓨터 C 메인 하드디스크에 있어요.
아무거나 하면 돼. 네, 4개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 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툴패스를 1번에서부터 지금 공정이 그래서 실제 검영 작업하는 것처럼 작업해 보니까 이래서 공정이 되게 많이 만들어졌죠. 2, 4, 6, 8, 11개 공정이 만들어졌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항삭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마지막 리브 정사까지 선택을 해서 얘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옮겨 놓을게요. 그래서 한 번에 드래그해서 옮겼어요. 앞에는 이제 공정이 몇 개 안 되니까 클릭해서 드래그 했는데요. 이렇게 많을 때는 한 번에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중요한 거는 요거 순서랑 NC 작업 요게 순서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중간에라도 하나 뭔가 바뀌어 버리면 나중에 그냥 가공할 때 앞에 선행 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 뒤에 작업이 들어가면 그래서 공구가 대번 충돌나서 부러질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툴패스 순서대로 NC 작업 순서가 맞게 됐는지 확인 꼭 점검을 해주고 그리고 출력 G코드 생성 그래서 포스트 프로세싱 됐고요. G코드는 굳이 확인 안 해볼게요. 앞에서 작업을 많이 해서 창 닫고요. 자, 그 다음에 쉐이딩 와이어프레임 닫고요. 요게 공구도 마지막 공구도 숨겨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업 지시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자, 먼저 요걸 메인 화면으로 이미지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NC 프로그램에서 먼저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래서 작업 지시서의 프로젝트 이미지 현재 뷰를 기준으로 해서 메인 프로젝트 이미지 그러면 여기 화면 캡처가 돼요. 자동으로 스크린샷이 이루어졌어요. 요거 참고로 안 될 때는 요거 프로젝트를 저장해 주셔야 돼요. 그 프로젝트 저는 중간에 다운될 수가 있어서 화면 녹화하면서 작업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프로젝트 세이브 프로젝트를 해 놓은 상태예요. 카메라죠. 예. 카메라 저장하셔도 되고 카메라 코어로 저장하셔도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메인 이미지를 저장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공정별로 황삭, 황정삭, 툴패스, 중삭 나눠져 있고요. 정삭도 나눠져 있고 이런 것을 툴패스가 다 작업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NC 프로그램 중에서 이름 알파벳 O 오늘 날짜 0115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작업 지시서에서 이미지 저장해서 모든 툴패스를 현재 뷰 기준으로 해서 모든 툴패스를 또 화면 캡처하는 거예요. 주르륵 자동으로 캡처해서 자동으로 저장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 저장됐고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이제 NC 프로그램을 만들면 돼요. 자, 알파벳도 오늘 날짜에 있는 NC 프로그램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작업 지시서에서 내보내기 메인 이미지 툴패스별로 이미지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최종의 내보내기 자, 그러면 익스플로러 영역에서 탐색기 영역에서 두 번째 인터넷 HTML 브라우저로 넘어가서 파밀에서 기본은 작업 지시서가 기본 요게 인터넷 문서로 저장이 돼요. 이렇게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선택을 하면 툴패스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작업했던 조건들 생성 날짜 그 다음에 아래쪽에 공구에 대한 정보가 이미지가 안 나오면 간략한 공구 정보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황장삭 툴패스 그 다음에 중삭 모델 기준으로 해서 툴패스
중사하게 평면 구간, 평엔드밀러 작업하는 툴패스. 그 다음에 정사계 모델 형상 기준으로 해서 툴패스. 그 다음에 정사계 평면 구간 정사. 그 다음에 코너 잔사 1차. 그 다음에 2차. 그리고 3차. 그 다음에 리브 항사. 그 다음에 리브 정사. 이런 정보가 나옵니다. 요약 페이지 뭐 이런 거는 따라 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작업 지시서가 만들어졌고 저장. 프로젝트 저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또는 내 컴퓨터에서 다이렉트로 자 얘가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파일에 프로젝트 닫기 저장해야 되죠. 예, 저장 꼭 하셔야 돼요. 프로젝트 닫기 한 상태에서 내 컴퓨터 에서 프로젝트 저장은 폴더로 가시고요. 저는 NC 저번에 뭐라 했더라. NC 데이터 끝내기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안 해도 돼요. 굳이 이따 작업 하나 더 봐야 되니까 그냥 안 끝내도 됩니다. 프로젝트 닫기만 눌렀어요. 그냥 놔두셔도 돼요. 프로젝트를 안 닫아요. 프로젝트 닫기가 있나요? 아예. 네, 찾았나요? 그리고 비밀 데이터에 보면 오늘 작업했던 내가 프로젝트를 다른 데 저장해 놨나? 카메라 코어가 안 보이네. 프로젝트를 다른 데 저장해 놨나 보다. 비밀 데이터 맞는데 카메라 코어 파밀 데이터 화물상에서 열었던 거예요? 제가 여기다 저장 안 하고 다른 데다가 저장했나 보네요. 위치가 잘못 왔다. 그래서 비밀 저는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카메라 코어라고 있어요. 여기를 폴더로 더블 클릭하면 여기 인터넷 문서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내부 안에 보면 이걸 더블 클릭해서 보면 파워밀이 닫혀 있어도 이게 닫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셋업 시트를 더블 클릭하면 인터넷 브라우저가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 요거를 프린트해서 출력해서 현장으로 내려보내 주셔도 됩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모델링 작업했던 내용을 해서 거면 기준으로 해서 가공 방법, 스타일을 한번 살펴봤습니다.